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KF-X를 개발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독특한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라팔이나 F-18F와 유사한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을 시작했지만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우수한 레이더파, 형상 감소 설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KF-X를 위한 다단계 스텔스 전략.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계획은 KF-X 블록 1/2를 실전 배치한 이후 향후 블록 3 개량 사업을 통해 KF-X의 내장형 웨폰 베이를 장착하고 흡수재료 도래와 기타 절연 재료 등을 적용함으로써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4.5세대 기본형을 블록 1 스텔스형의 블록 2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스텔스 역사는 비교적 길어서 1990년 걸프전을 통해 F-117 스텔스 전폭기가 큰 활약을 펼치자 1996년 1월 국내에서도 국방부와 공군, 해군,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스텔스 무기체계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다양한 스텔스 기술 중 항공 분야 기술을 담당한 곳이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3체계 개발본부이며 1999년 7월부터 스텔스 영상 설계 재료 개발 과제를 개시하였습니다. 한국형 흡수 재료 개발 현황. 스텔스 기술의 다른 함축인 레이더 흡수 재료의 개발은 1997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300여 종의 다양한 무기계, 유기계, 금속계 물질을 사용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전 손실, 자성 손실, 분극 손실 기능 모두를 갖춘 나노 구조신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흡수 재료를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 향후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물론 중간 과정에서 고통도 많았다고 합니다. 국내의 이상한 발명가들이나 작은 기업에서 자신들이 우수한 스텔스 기술을 개발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 개발이 필요 없다면서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때마다 꼬박꼬박 문제의 첨단 흡수재료 소재를 테스트해봤는데 하나같이 충분한 흡수 성능이 나오지 않거나 성능이 나오면 환경 특성이 엉망인, 즉 실험실 밖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기술들이어서 국가형 전문가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X기들은 아니면 말고로 대응했다고 하네요. 한국형 흡수재료의 등장.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흡수재료는 3개 대역. 그러니까 S밴드, C밴드, X밴드 대역. 2에서 12GHz에 걸친 레이더 전파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강력한 광대역 전파 흡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국가연은 이를 검증하고자 2001년 4월 공군의 협조를 받아 F4 팬텀 전투기에 한국형 흡수재료를 도포한 이후 실제 아시즈를 측정한 결과 예측한 수준의 아시즈 저감 능력을 실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KF-X 전투기를 완성한 이후 본 기체의 한국형 흡수재료 도포해 제5항공시험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대형 특수환경시험장에서 극한의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한국형 흡수재료의 내구성을 확인한 이후 신뢰성 평가를 통과하면 실제 KF-X 기체에 사용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흡수재료인 많은 한계점을 가집니다. 현용 흡수재료 고료는 특별히 관리된 대형 항공 방습 시설에서 전문가가 도료 형태로 천천히 도포해 층을 쌓아가는 형태이기에 칠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본 문제로 인해 F-117이 조기 퇴역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세계 최고로 평가하는 이유 자체가 흡수재료의 흡수 능력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흡수재료 도료를 개발함은 물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스텔스 메타 코팅. 요즘 핫한 스텔스 기술로 메타 물질이란 것이 등장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9년 첨단 국방산업전에 참가한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지원한 연구 예산을 활용해 개발 중인 다양한 군사용 메타 물질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F-X 전투기의 기체 표면과 조종석 유리창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 스텔스 물질이 공개되었기에 이를 소개해봅니다.
여기서 메타물질이란 현존하는 물질의 형태와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연적인 물질에서 나오지 않는 특이한 성질을 발휘하도록 만들어낸 인공적인 물질을 의미합니다. 유연 메타표면 흡수체.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이 개발한 유연 메타표면 흡수체 기술은 얇고 유용한 플라스틱 필름에 인쇄용 프린터를 활용해 메타 전도성 잉크로 레이더 흡수 성능을 갖도록 그린, 다각형 동면 형태를 갖는 흡수제로 필름입니다. 이렇게 스텔스 성능을 갖추도록 인쇄된 유연한 필름을 KFX 전투기 표면에 붙이는 형태, 즉 자동차에 랩핑 필름을 붙이는 것처럼 부착함으로써 광대역 스텔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필름형 코팅의 장점은 기존의 흡수재료 도료처럼 특수하게 관리되는 전문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며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므로 외부 온도 변화, 특히나 비와 수분 등에 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충분한 환경 시험은 아직 실행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방위사업청의 자금 협력을 원하고 있었고 이에 2019년 전시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연구진들은 스텔스 메타 코팅에 대한 X, 쿠밴드 대역 반사파 측정 결과 무려 마이너스 40.7dB 수치, 즉 레이더 반사파가 1/2만까지 감소한 결과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론 KFX가 가진 우수한 레이더파 형상 감소 형상 설계에다 스텔스 메타 코팅이 적용된다면 충분히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핀, 기반 전도성 코팅 재료.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그래핀 소재를 사용한 스텔스 유리, 전문적으로 전도성 코팅 재료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조종석에 탑승한 조종사의 헬멧 시 전투기보다 훨씬 높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형성하므로 반드시 조종석 유리도 스텔스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이나 F16을 보면 조종석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얇은 금으로 조종석 유리 전체를 코팅했기 때문입니다. 금이 사용된 것은 도체 중의 전기 전도율, 즉 전도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며 레이더파는 전도성이 높은 도체를 통과할 수 없기에 결국 열로 바뀌어 소멸하게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F-22A나 F-35 스텔스 전투기, 중국의 제-20 스텔스 전투기의 조종석 유리는 보라색 혹은 파란색으로 빛나는데 이는 금보다 가시광선 투과 유리, 우수한 인듐 주석 산화물 코팅을 새롭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금은 정도성은 좋지만 가시광선 투과 유리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KFX의 선택은 인듐 주석 상화물. 국방과학 연구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현재 KFX를 위한 투명체 전도성 코팅 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유는 스텔스 성능을 달성함과 동시에 비행 중의 태양열이나 전투기 공력과 열로 생기는 열을 얇은 도체 필름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효과도 상당해서 F-16의 경우에는 CD형 이후부터 제한적인 흡수재료 도포와 조종석 유리에 대한 금 전도성 코팅을 적용해 아시수를 1에서 3제곱미터9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개발 단계부터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타이푼이나 라팔 1제곱미터와 같은 4.5세대 전투기와 동등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내 국가연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개발 중인 전도성 코팅 기술도 항공기나 전자업계에서 널리 사용 중인 인듐 주석 산화물, 필름 코팅, 즉 아크릴 계열 투명 유리창에 10에서 20나노미터 두께의 인듐 주석 산화물 필름을 코팅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국내 개발된 인듐 주석 산화물 코팅의 성능은 X밴드 대역 주파수 대역에 대해 수직 입사된 레이더 파에 대해서는 90% 이상, 경사 입사된 레이더에 대해 80% 흡수율을 달성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핀 전도성 코팅 재료.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KFX를 위하여 신소재인 그래핀을 사용한 전도성 코팅 재료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핀을 사용할까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탄소원자 구조물인 그래핀은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전도성이 구리보다 100배 이상이며 전투기 공력과 열로 생기는 열을 차단하는 척도인 열전도성의 경우에도 최고의 열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시광선에 대한 흡수량이 아주 낮아 550나노미터의 파장을 기준으로 가시광선에 대한 투과율이 97.7%이나 되어 기존의 인듐 주석 산화물, 코팅, 가시광선 투과율 80% 이상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중요한 것은 도급 파이터 상황에서는 조종사의 눈이 전투의 핵심이 되는데 기존의 금이나 임금 주석, 산 화물 코팅은 약간의 왜곡 현상이 있는 데다 가시광선을 차단해 장거리 표적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핀은 무적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설명해준 전문가는 핵심이 되는 그래핀 소재의 생산 기술이 아직 제대로 확립된 상태가 아니므로 생산 체계 마련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핀 기반 조종석 유리는 아직 미국도 생산에 성공하지 못한 신기술이므로 한국에서 먼저 성공에 상용화시킨다면 충분히 미국의 F-35 전투기에도 제한할 수 있는 전략적 신기술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전자공학 기반이 튼튼한 그래핀 기술에서는 미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역시나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은 환경시험과 그래핀 양산 기술 확립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자금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었고 아주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한국형 다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메타스텔스 기술에 대한 자금 투자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KF-X를 위한 메타스텔스 기술과 정보고 3국, 잠수함을 위해 개발 중인 메타스텔스 기술, 한국의 자랑인 지라갈륨 전력 증폭, 소자 등의 첨단 기술은 밀리터리 리뷰이지 1908호를 통해 보다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KF-X 우리의 영공을 책임질 전투기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KF-X 사업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대한민국. 가장 가까운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지역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자국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건국 이래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상징적인 전략 무기체계이자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이 될 한국형 전투기 KF-X가 시제기 동체 구조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 KF-X 개발 및 양산주 사업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타이는 지난 4월부터 KF-X 전방, 중앙, 후방 동체 구조 조립에 착수해 8월 현재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제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탐색 개발에 들어간 KF-X 개발 프로그램에 따르면 오는 지난해 상세 설계를 거쳐 내년 2월 이전의 시제기를 항공기 출고식 할 예정이며 총 6대가 제작되는 시제기는 다양한 지상 시험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에 초도 비행을 하게 된다. KF-X 개발의 중요성은 동으로는 독도, 남으로는 인허도, 서로는 경렬 비열도까지 영토와 영해를 가진 우리의 주적 개념이 과거 북한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념,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 공중전력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1세기 현대전장은 공중 우세 확보가 승패의 관건으로 KF-X는 선제적 공격과 방어, 지상 및 해상 전력과 합동 및 연합작전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 중이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영공수 일선에서 오랜 세월 활약하며 노후화된 F4와 F5 전력을 대체하고 F-35A, F-15K, KF-16FA 50 더불어 우리 영공을 지키는 핵심 공중전력이 될 것이다. 1세대 KF-X의 본격 양산 및 실전 배치는 2026년부터이며 전체적인 성능은 1세대 거쳐 2029년 나오는 2세대의 더욱 업그레이드된 기체로 선보일 예정이다. KF-X 기체 크기는 길이 16.9m, 폭 11.2m, 높이 4.7m이며 탑재된 파워트레인은 미 해군 FA-18E F 슈퍼호넷과 EA-18G 그라울러에도 탑재된 F414G 400K 엔진으로 F터버너 가동 시 최대 추력 21,500파운드를 가진 두 기의 제트 엔진이 제공하는 최대 속도는 2,200km이며 최대 육중량과 최대 탑재량은 각각 25,600kg, 7,700kg이다. 기체 주요 특징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에서 개발한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이 더해진 운동 위상 배열 A사 레이더를 포함하여
비행 제어 컴퓨터와 임무 컴퓨터,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등과 같은 국산 핵심 항공 전자 장비가 탑재되며 공대지와 공대공 정밀 유도무기 장착이 가능한 10개의 무장 하드포인트가 장착될 예정이다. 아울러 F-22, F-16과 같은 높은 공중 기동 성능, 유사시의 조종사 생존성 향상, 단좌 복좌 기체가 동시 개발 중이며 무엇보다 우리 기술이 들어간 국산 항공전자 시스템을 포함하여 장비와 무장, 군수 지원 체계 등은 현재 도입 중인 F-35A와 같은 기체 대비 유지 보수와 자체 성능 개량 및 정비 등이 국내에서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졌다. 무엇보다 전투기로서 중요한 것은 공대공, 공대지용 무장으로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탑재되는 KF-X의 무장 라인업으로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레이저 유도 폭탄, GBU-12 GPS 유도 폭탄 제이담과 레이저 제이담, 소고경 폭탄 SDB, 자유낙하 방식의 바람 수정 확산 폭탄 CBU-105 등이 장착된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9 자주포, K2 전차, 현무 순항 미사일, 다연장 로켓 천무, 궤도형 장갑차 레드백 등과 같은 지상무기 체계와 월등한 선박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 등과 같은 해상 무기 체계에 비해 국산화가 부족한 공중 무기 체계에 대해 여전히 개발 비용 대비 수입 완제품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군사 전문가와 언론이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KF-X 개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공중 전략 자산이 승패를 결정짓는 21세기 전장에서 공군, 해군, 해병대, 육군 수송 및 공격용뿐만 아니라 소방, 경찰, 산림, 해경, 의무 수송 등에 필요한 다목적 기동 헬기와 소형 무장 헬기 그리고 훈련 및 공격용 KT-1T-50FA-50과 같은 국산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개발은 유지, 보수 비용과 자체 성능 개량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이익인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연장선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의 5세대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 오늘날의 KF-X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가까운 미래의 독자 기술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